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한동안 큰일이 있었어요. 네. 남편이 아팠거든요. 독감하고 폐렴이 엄청 유행이더라고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한 열이 한 10일 정도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진단하고 보니까 폐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3주 동안 힘들었습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기침 제일 많이 해본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또 캐나다 응급실을 또 처음 가보면서 얼마나 의료 혜택을 받는 게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또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다행히 한 3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이제 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뭐 사람이 많으면은 6시간 이상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응급한 사람들 위주로 먼저 진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이제 폐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죽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응급으로 치지 않는 거죠. 응급실 딱 갔는데 먼저 환자를 딱 분류를 하더라고요. 아예 첫 번째 스텝이 그거였어요. 환자를 분류를 시킨 다음에 물론 거기서도 대기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혈압이나 맥박 체크하고 체온 재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뭔지 물어보고 해가지고 먼저 1차적으로 분류를 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심한지.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이제 다른 대기실로 가요. 거기서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서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거지? 전담 부서로 가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한 6명 정도 됐거든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폐렴이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이제 의사 만나가지고 진단 받고 그래서 항생제 처방 받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병원이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납을 이제 바로 해가지고 결제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따로 이제 청구를 해준다고 그걸 가지고 보험사한테 청구를 해서 내는 뭐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방식도 좀 다르다. 그냥 집에 간다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편으로 따로 이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진짜 아파 보니까 다시 한번 특히 이런 북미권에서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는 게 특히 사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이게 없었으면은 정말 뭐 지금 청구되는 돈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이 청구가 될 테니까 특히 외국인이고 이렇다 보니까 물론 여기 현지 시민권을 가지시거나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아무튼 중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최근에 미국에서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었잖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라는 미국에서 의료보험으로 따지면은 탑3 안에 드는 그리고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거의 넘버1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룹의 CEO가 피살을 당했어요. 되게 큰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저는 사람이 피살이 됐으니까 뭔가 애도의 물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미국인들이 오히려 그 용의자를 되게 히어로처럼 이제 옹호를 해주는 거죠. 왜냐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회사 자체를 좀 들여다보면은 보험을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다른 그 보험사에 비해서. 근데 또 매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배만 불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애도의 물결보다는 그렇게 당해도 네, 싸다라는 당해도 싸다. 느낌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또 주식 차트를 좀 봤어요. 생각보다 이 매출이 되게 좋다 보니까 그만큼 계속 상승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차트 자체가. 우상향을 해왔죠, 꾸준히. 그러다가 11월 4일날 그 피격이 있고 나서 완전 떡락을 했어요. 이런 사태가 있으면은 되게 좋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진들 사진 다 내리고 다 가려버리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또 타겟이 맞아요. 될까봐. 성명문을 회장이 내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그 성명문을 완전 다 읽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좀 길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앞에만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의료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데 그것만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의료 체계에 대해서 혹은 의료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정도 말만 해가지고 얘네가 진실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응책으로서는 약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좀 고객 만족을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약간 아쉬웠던 부분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보험 체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는. 그러니까 미리 승낙을 받아야 돼. 이런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보장이 되는가 먼저 물어봐야 되고 확정이 됐을 때 이제 어쨌든 진료나 수술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승인을 받는 병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병원들이 연계된 데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이
상당히 많은 거죠. 다른 이제 보험사들에 그러다 비해서. 보니까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크니까. 그래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괜찮겠구나 하고 가입을 한 건데 막상 내가 쓰려고 보니까 거절률이 너무 높은 거야. 이러면 황당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3대장들을 비교해 놓고 보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여지가 너무 많은 회사들이죠. 그리고 의료라는 거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어느 나라 시민들한테 있어서도 필수인 거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공의료가 아니고 민영 의료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필수품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출을 의료에 줄일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혹은 내가 소득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더 좋은 의료보장 체계로 넘어가려고 그럴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기업의 성장성이나 이윤을 벌어들이는, 말 그대로 주주환원을 해줄 수 있는 측면에서는 훌륭한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주가를 생각했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그런 게 사실 계산하면 안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깎아먹을 정도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장기로 보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헬스케어 섹터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 경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미국에만 쏠리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 그리고 또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한 달 후면은 취임을 할 거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쯤에 돼서는 조금 더 그 트럼프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윤곽이 더 많이 나올 건데, 그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약간 혼란스러움도 있지 않겠어요? 내년에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런 시장 형태다. 트럼프의 4년을 놓고 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년 당장에 살 거냐라고 생각했을 땐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트럼프나 머스크나 그리고 공화당 측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의료에 대해서 물론 보장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나라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니까 그 의료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로 다 맡겨둔 건데 왜 굳이 정부가 여기에서 다시 추가 지출을 해가면서 특정 계층만 보호해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삭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실행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사실 마냥 미래가 밝다고만은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사실 의료보험업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을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그 기초수급자 분들이나 약간 어려운 형편에서 고수익이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있는 사람들이 고부가가치의 의료보장 혜택을 그들에게 구매를 하면서 이 이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지장이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이 쓰는 거는 일정하게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걸 테니까. 그렇다면 그 파일을 사실 뭐 경쟁사한테 뺏기지만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됐든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났을 거고 여기서 갈아타겠죠. 갈아타겠고 반사 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은 하나하나 매일매일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쪽에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의료 업계가 미래가 밝기는 해요. AI랑 연계를 시켜서 보면은 이제 사람이 직접 수술하고 이런 거보다 기계가 이제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미래에는 펼쳐질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되는 거죠. 암도 더 이렇게 가표적으로 해서 우리가 아직 정복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정복할 수 있는 기대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의료 섹터 자체도 미래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그런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큰 이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역시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025년도 다가오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건강 관리가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일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냥 산책하고 와이프랑 시간 보내고 이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한 한 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